아들 빚 못 갚으면 이 가게라도 내놔라. 내 아들 어디 숨었는지 물어. 안 그러면 오늘 밤 이 가게 불바다 난다. 시골 장터 한복판, 평생 국수 반죽만 해오던 칠순 노모의 칼국수집. 평화롭던 가게에 어느 날 갑자기 조폭 두목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엎어진 국수 그릇, 깨진 사기 그릇 사이에 무릎 꿇린 노모,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조폭 손에 끌려가려는 충격적인 순간, 할머니는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며느리로 들어와. 우리 집안이 망했어. 조폭 두목의 비웃음이 가게를 메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가장 무시하던 며느리가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놓으시죠.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진 반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특전사 출신 인간병기였던 겁니다. 조폭 두목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예상 못한 사이다 반전. 통쾌한 응징과 재개발 음모까지 뒤엉킨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골 장터 입구에 자리한 작은 칼국수집은 오늘도 구수한 육수 냄새를 풍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낡은 테이블 몇 개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메뉴판이 걸려 있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가족사진 몇 장이 빛바랜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행복했던 모습과 달리 지금 이 집안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72세의 박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칼국수 솜씨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말순의 표정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것은 분노와 절망이었어요. 또 어디서 빚을 지고 다니나 몰라 그 못된 놈이.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자로 육수를 저었습니다. 아들 박도훈에 대한 걱정과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도훈은 벌써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며칠 전 급하게 가방을 싸던 모습이었어요. 그때 뒷주방에서 윤하영이 나왔습니다. 38살의 하영은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일을 도우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시골 며느리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묘하게 균형 잡혀 있고 무거운 육수 냄비를 들 때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는 더욱 묵묵히 시어머니를 도왔지만 말순의 핀잔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실 말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탓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화풀이할 곳이 없었거든요. 내 손맛으론 국수 국물도 시원찮아. 말순이 또다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왜 집을 나갔겠어. 다 내가 살림을 못해서 그런 거야. 남편도 제대로 못 붙잡는 게 무슨 며느리냐. 하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변명하거나 대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하영에게는 남편의 진짜 행방을 알 만한 단서들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왔거든요. 거친 목소리의 남자들이 도훈을 찾는다며 협박조로 말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걱정만 시킬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게 한 구석에서는 7살 손자 민호가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눈치가 빨랐던 민호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조용히 연필을 잡고 글씨를 써내려갔죠. 가끔 할머니가 엄마에게 화를 낼 때마다 민호의 작은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민호야, 배고프지? 하영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먹을게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착하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온 아저씨들과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칼국수 한 그릇씩 주문했어요. 말수는 능숙하게 면을 뽑아 끓는 물에 넣고 하영은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사장님, 도훈이는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하지만 마을이 워낙 좁다 보니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큰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얘기, 내연녀와 함께 야반도주했다는 얘기까지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이 집 분위기가 요즘 왜 이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들이 빚 때문에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폭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도 있고, 대답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어요. 말수는 그런 수군거림들을 들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창피하고 억울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영 자신도 남편의 배신감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결혼할 때만 해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창이 썬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하영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칼국수집 앞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가게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단골 손님들도 무의식적으로 밖을 쳐다보며 수저질을 멈췄습니다. 이 시골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승용차였거든요. 하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받았던 협박 전화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치마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말이죠. 차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사내였어요. 얼굴에는 험상궂은 흉터가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뒤따르는 2명의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저기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 옆자리 아주머니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밀려들어온 남자들 때문에 가게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박도훈 집이지? 말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도훈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누구시길래?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내 이름은 최강수다. 내 아들이 우리한테서 빌린 돈이 있거든. 최강수?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사채업과 도박장을 운영하며 온갖 더러운 일에 손을 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거든요.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말순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수억이야, 수억. 최강수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내 아들 도박으로 날려먹고는 야반도주했거든. 어디 갔는지 알고 있지? 말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억이라는 말에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이 작은 칼국수 집으로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저희는 모릅니다. 도훈이가 어디 갔는지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최강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대신 갚아야지. 이 칼국수집이라도 내놔라. 부하 중 한 명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딴 허름한 가게로는 이자도 안 돼요. 그럼 어쩌지? 최강수가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내 아들이 우리 돈을 해먹고 도망쳤는데 말이야. 그때 가게 구석에서 숙제하던 민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하영이 재빨리 민호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어요. 괜찮다, 민호야. 엄마가 있잖아. 최강수가 하영을 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며느리구나. 꽤 젊고 예쁘네. 하영은 최강수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에 최강수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인 시골 안악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 최강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내 남편이 우리 돈을 가지고 튄 걸 알고 있지? 모릅니다. 하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른다고? 최강수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같이 살던 와이프가 모른다고? 단골 손님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후다닥 나가는 모습에 말순은 더욱 창피했습니다. 손님들 다 가잖아요. 그만 나가주세요. 말순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최강수가 비웃었어요. 내 아들이 우리 돈 가지고 도망간 게 확실한데? 부하 중 한 명이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위에 놓여있던 반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김치와 무나물이 바닥에 흩어지자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말순이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만하라고? 최강수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그럼 돈은 누가 갚아? 이 허름한 가게로는 턱도 없고. 그때 최강수의 눈이 하영에게 머물렀습니다. 젊고 괜찮은 외모의 며느리를 보며 음흉한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야, 며느리. 최강수가 하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대신 빚을 갚는 방법이 있긴 해. 하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 거기서 일하면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어. 최강수가 역겨운 웃음을 지었어요. 안 됩니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어쩌라고? 내 아들은 없고 갚을 돈도 없는데? 최강수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하영은 조용히 민호를 말순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 민호 좀 보세요. 하영아. 말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최강수 중 한 명의 부하가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 꼬마라도 데려가면 되잖아요, 형님.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꼬마라도 데려가면 되잖아요, 형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하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기운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거든요. 최강수는 부하의 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꼬마 하나 데려가서 볼모로 삼으면 도훈이 놈도 나타날 테고. 형님, 요즘 애들 몸값이 꽤 나간다던데요. 다른 부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애는 죄가 없어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민호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서운 아저씨들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호가 하영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최강수가 민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하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뭐? 최강수가 짜증스럽게 되물었어요. 내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비웃었어요.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시골 칼국수집 며느리 주제에? 경고는 한 번만 합니다. 하영이 다시 말했어요. 내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이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봐요. 최강수도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이 동네에서 우리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할머니 옆에 있어. 엄마가 나쁜 아저씨들을 혼내줄게. 엄마 무서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를 믿어. 하영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최강수 일행을 바라봤어요. 최강수는 하영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는 더더욱 말이에요. 이 미친년이 정말. 최강수가 하영에게 다가가며 손을 들었어요.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하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그 손을 내리고 나가세요. 뭐라고? 최강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 나가실 거예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최강수는 폭발했어요. 이 개 같은 년이 끝까지. 그가 하영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하영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최강수의 손목을 잡더니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최강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인연이. 하영은 최강수의 팔을 더 세게 비틀며 말했어요. 경고했잖아요. 부하들이 깜짝 놀라 달려들려고 했지만 하영이 최강수를 앞에 세우고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형님,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말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최강수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 제 아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하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알았다. 최강수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영이 손을 놓자 최강수는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명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늘어난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됐어요. 이 인연이 대체 뭐야? 최강수가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하영은 대답하지 않고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야, 괜찮지? 엄마, 진짜 슈퍼히어로 같아요.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최강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조폭 두목인 자신이 시골 며느리한테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야들아, 전현 붙잡아라.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하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자 하영은 몸을 살짝 비켜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의 팔을 잡아 던져버렸어요. 부하는 테이블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영의 손끝이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최강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영은 숨 하나 거칠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경고했잖아요. 그때 최강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미있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최강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나가라고? 최강수의 표정이 다시 험악해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음흉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최강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류의 인간들은 정면 승부에서 밀리면 더 비열한 수단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바닥에 쓰러진 부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하영을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최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통 시골 안악이 아니야.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하영은 말없이 최강수 일행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민호와 시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말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너 어떻게... 어머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영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와 함께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말순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요. 하영의 목소리에 강한 명령조가 섞였어요. 이런 어조의 하영을 처음 본 말순은 깜짝 놀라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최강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숨을 곳이라고 생각해? 이 좁은 가게에서? 최강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나야. 지금 당장 애들 더 보내. 아니다. 전부 다 와. 그는 하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특이한 년 하나 있어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영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언이 온다는 것은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 뜻이었어요. 특히 민호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최강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볼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진 빚이라고 해도 저희는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다고? 최강수가 코웃음 쳤어요. 부부는 한 몸이야. 남편이 진 빚은 와이프도 함께 갚는 거지.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가게 뒤쪽을 둘러보더니 최강수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뒤쪽에 창문이 있어요. 혹시 도망갈까봐. 그래, 가서 지켜봐. 최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영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적의 수는 늘어나고 도망갈 곳은 막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와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호가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하영이 뒤를 돌아보자 뒤쪽을 지키러 간 부하가 민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나요. 말순이 소리쳤지만 부하는 민호를 더 세게 붙잡았어요. 형님, 볼모 확보했습니다. 부하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어요. 최강수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좀 대화가 되겠네. 하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강해도 아이가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엄마, 민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영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최강수는 하영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아까 그 기세는 어디 갔어? 제발. 아이는 놔주세요. 하영이 간청하듯 말했어요. 놔달라고? 최강수가 비웃었어요. 내가 우리한테 했던 걸 생각해봐. 내 손목이 아직도 아프거든. 부하는 민호를 더 세게 붙잡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 꼬마 데려가서 돈 대신 쓰죠. 요즘 이런 애들 몸값이 꽤 나간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영의 눈에서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내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하영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변했어요. 내 목숨은 끝이야. 최강수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목숨이 끝이라고? 지금 상황 파악 못하나? 내 아이가 내 손 안에 있는데?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붙잡고 있는 부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움직이지 마. 부하가 민호를 앞에 세우며 소리쳤어요.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꼬마 다쳐도 몰라. 그 순간 하영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특전사 시절 인질구출 작전을 수행했던 때의 기억이었어요. 그때 배웠던 모든 기술과 전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좋아. 하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건을 들어볼게요. 최강수는 하영이 굴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대화가 되네. 조건은 간단해. 하지만 하영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가게 안을 재빠르게 훑어보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최강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부터 우리랑 같이 와. 그럼 꼬마는 살려둘게. 하영은 최강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붙잡고 있는 부하와의 거리,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 루트까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영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8살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던 날, 코치가 그녀에게 말했었죠. 하영아, 너는 타고난 전사야. 그 재능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25살 특전사에 지원하던 날, 면접관이 물었었어요. 왜 특전사가 되려고 하나? 그때 하영은 대답했었죠.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요. 특전사 훈련소에서의 지옥 같았던 나날들, 남자들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얻은 실력들, 맨손 격투는 물론이고 각종 무기 사용법, 인질 구출 작전,
심지어 심리전까지 모든 것을 배웠었죠. 해외 파병에서의 실전 경험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동료들을 구해낸 기억들. 그때의 하영은 정말로 인간병기였어요. 적들도 그녀를 두려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도훈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며 전역을 선택했고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려고 했었어요. 그 강인했던 전사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었죠. 어디서 멍 때려. 최강수의 큰 소리에 하영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하영이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상대를 방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 놀랄만해. 최강수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민호를 붙잡고 있던 부하가 아이를 더 세게 붙잡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 여자 아까 우리를 당황시켰잖아요. 혹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맞아. 최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야지. 야, 너 혹시 어디서 격투기라도 배웠나? 하영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지 말지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조금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하영이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권도? 최강수가 코웃음 쳤어요. 그걸로 우리 애들을 넘어뜨렸다고?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기술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영은 일부러 축소해서 말했어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때 가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수가 부른 증원이 도착한 거였어요. 아, 마침 애들이 왔네. 최강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숫자가 맞춰졌으니까 안전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어. 하영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적의 숫자가 늘어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거였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건장한 체구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돈 받으러 왔는데 며느리가 좀 특이하더라고. 최강수가 설명했어요. 새로운 부하들이 하영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여자가요? 보통 안악 같은데요? 아니야, 얕보면 안 돼. 태권도를 좀 한다더라. 최강수가 경고했어요. 하영은 새로운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조폭들이지만 전문적인 전투 훈련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움직임이 거칠고 부정확했거든요. 엄마.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하영이 최대한 안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켜준다고? 최강수가 비웃었어요. 지금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해. 우리가 몇 명인지 세어봐. 하영은 조용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최강수 포함해서 총 8명.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요. 특히 민호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하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따라갈게요. 대신 아이는 정말로 놔주세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최강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하영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구출하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그 순간 하영의 눈이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끓고 있던 칼국수 육수가 펄펄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중단한 채로 놓여있는 밀가루 가루들도 보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웠던 교훈이 떠올랐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할까? 최강수가 하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우리 차에 얌전히 타기만 하면 돼.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한 걸음씩 주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앞치마만 벗을게요. 빨리 해. 최강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영은 앞치마 끈을 풀면서 주방 선반 위의 밀가루를 슬쩍 확인했어요. 충분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여전히 칼국수 육수가 펄펄 끓고 있었고요. 어서 와. 민호를 붙잡고 있던 부하가 재촉했어요. 형님이 기다리시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먼저 선반 위에 밀가루통을 집어던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며 부하들의 시야를 가렸거든요. 뭐야? 앞이 안 보여.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하영은 밀가루 연막 속에서 민호를 붙잡고 있던 부하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확한 손날 공격으로 그의 목 뒤 급소를 찔렀어요. 부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민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옆으로 가. 하영이 소리쳤어요. 민호는 무서워하면서도 엄마의 말을 따라 말순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 미친년이. 최강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 붙잡아라. 하지만 밀가루 가루 때문에 부하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기침을 해대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달려가서 끓고 있던 육수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다란 냄비였어요. 다들 물러서요. 하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뜨거운 육수예요. 부하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끓는 육수에 데이면 큰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영은 육수 냄비를 들고 부하들을 위협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여자 완전히 미쳤어. 부하 중 한 명이 떨면서 말했어요. 최강수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 개 같은 년이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지? 하영은 육수 냄비를 든 채로 말했어요. 경고했잖아요. 내 아이를 건드리면 후회한다고.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옆에서 기회를 노리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하영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달려드는 순간 하영은 육수를 그의 발 앞에 쏟아버렸어요. 뜨거운 육수가 바닥에 번지자 부하는 급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뜨거워. 부하가 발을 절뚝거리며 소리쳤어요. 하영은 이제 빈 냄비를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냄비는 충분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 진짜 슈퍼히어로야. 민호가 말순의 품에 안겨서 외쳤어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자랑스러웠거든요. 말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영아, 너 대체. 하영은 여전히 부하들을 견제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최강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다 같이 달려들어.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부하들이 사방에서 하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더 경험해 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오른쪽에서 달려오자 하영은 냄비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정확한 타이밍과 강도로 맞춘 공격에 부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는 왼쪽에서 접근했지만 하영의 발차기에 복부를 맞고 벽에 부딪혔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정확한 격투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최강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부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영의 손에서는 냄비가 마치 전문 무기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매번 정확한 급소를 가격해서 상대를 무력화시켰어요. 남은 부하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태권도 좀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강수도 이제 하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최강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하영은 냄비를 들고 최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예요. 말도 안 돼. 최강수가 소리쳤어요. 일반인이 어떻게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영은 천천히 최강수에게 다가갔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나가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강수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절대 안 돼. 끝까지 가보자고. 그때 최강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어요. 하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최강수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이며 드러나자 가게 안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어요. 이제 진짜 게임 시작이다. 최강수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하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대가 무기를 꺼낸 순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오가는 진짜 전투였습니다. 엄마, 민호가 무서워서 소리쳤어요. 괜찮다, 민호야. 엄마를 믿어. 하영이 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최강수가 칼을 들고 하영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하영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살기였어요. 너, 설마... 최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영은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칼을 내려놓고 나가세요. 웃기지 마. 최강수가 다시 용기를 내며 칼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하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무장해제 기술을 사용해서 최강수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최강수가 고통스러워하며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하영은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최강수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으악! 최강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었거든요. 제 아들 얘기나 해보세요. 하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큰 빚을 졌나요? 진짜야. 최강수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대답했어요. 수억이라고. 하영은 최강수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확한 금액을 말해보세요. 아파. 최강수가 울부짖었어요. 정말이야. 그때 하영이 최강수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최강수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영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그건... 최강수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영이 서류를 자세히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칼국수집이 있는 땅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그리고 재개발 계획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영이 말순을 불렀어요. 이 서류 보세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 땅이 이미 담보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최강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 남편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랑 거래하고 있었어.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야. 말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도훈이가 그럴 리가.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최강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놈이 도박에 빠져서 우리한테 계속 돈을 빌렸거든. 마지막에는 이 땅까지 담보로 내놓고. 하영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영이 물었어요. 재개발이 확정됐거든. 최강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땅값이 몇 배로 오를 예정이야. 그래서 빨리 정리하려는 거지. 하영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재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네요. 하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속였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지. 최강수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내 남편도 동의했고. 하영은 최강수의 팔을 더 세게 비틀며 말했어요. 제 아이까지 위협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으악, 나라. 최강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대답하세요. 하영이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압박하려고 그런 거야. 최강수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말순이 서류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 울지 마세요. 하영이 말순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때 최강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해결한다고?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영은 최강수를 바닥에 더 세게 눌러붙였습니다. 법적이라고 하셨죠? 그럼 경찰에 신고해 볼까요? 경찰? 최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협박죄, 강요죄, 아동대상 범죄까지. 하영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충분히 처벌받을 일들을 하셨거든요. 최강수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영이 생각보다 훨씬 냉철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하영이 말했어요. 이 모든 서류를 무효화하고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겠어요. 최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알겠다. 알겠어. 최강수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말했어요. 서류는 무효화하겠어. 하영은 최강수의 대답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요. 뭘 원해? 최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휴대폰 꺼내세요. 지금 당장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모든 거래를 취소한다고 하세요. 최강수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영이 팔을 비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나야, 최강수. 최강수가 전화를 걸며 말했어요. 박도훈 건 그냥 정리해. 더 이상 진행하지 마.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묻지 말고 그냥 해. 지금 당장.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거래 취소를 알렸어요. 하영은 전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며 확인했습니다. 서류도 다 돌려받으세요. 알겠어. 서류도 다 돌려받겠어. 최강수가 억지로 대답했어요. 마지막 전화를 끝내고 나자 하영이 천천히 최강수를 놓아줬습니다. 최강수는 자신의 팔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됐지? 최강수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하영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최강수는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하영의 목소리가 더욱 위험해졌어요. 오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최강수는 하영의 눈빛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였습니다. 야들아, 가자. 최강수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부하들은 아직도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벽에 기대어 신음하고 있었어요. 하영에게 당한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어떡해요? 부하 중 한 명이 힘없이 물었어요. 어떻게든 일어나서 따라와. 최강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습니다. 모두 하영을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최강수 일행이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길. 최강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부하들도 후다닥 따라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말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아, 너 대체 누구야? 하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 말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하면서 전역했지만 훈련받은 기술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말순의 입이 벌어졌어요. 특수부대라고? 네. 태권도 국가대표를 하다가 특전사에 지원했었어요. 하영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하영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진짜 슈퍼히어로 맞죠? 하영은 민호를 꼭 안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말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미안해졌어요. 하영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아니야.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줬어.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때 가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봤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와요. 하영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하영이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경찰관들이 가게로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어요. 하영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증거로 남은 서류들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맞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영이 대답했어요. 사건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하영의 정확한 증언과 증거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큰 기사로 실렸어요. 시골 칼국수집 며느리 특전사 출신으로 밝혀져 조폭 두목 무릎 꿇려 마을 사람들이 칼국수집으로 몰려와 하영을 영웅 취급했어요. 정의는 살아있다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하영과 말순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함께 가게 지켜나가요. 하영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함께 하자.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널 평생 원망했는데 내가 우리 집을 살렸다. 칼국수집은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됐어요. 하영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로 늘 가득했거든요. 민호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슈퍼히어로야. 그리고 하영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국수가락이 끊임없이 이어지듯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인연도 이제 진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달빛인 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